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찬빈입니다.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전 광고 관련해서 좀 노하우를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창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 가전 쪽으로 광고를 좀 메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가영 대리님께서 이제 구글 CDN으로 좀 주력해서 광고 진행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영상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가끔 팁을 얻을 때가 있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CDN으로 만약에 광고를 진행할 때 조금 팁이랄 게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가전제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폭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별이랑 연령대 파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뭐 소재 구성이라든지 영상 구성이라든지 뭐 타깃들을 더 상세하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 3050대 반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연령대랑 타겟을 제품별로 분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었고 로봇 청소기나 뭐 CCTV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남성 4050대의 반응이 높았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연령대랑 성별을 좀 분류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입률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관심사랑 이런 것만 잡고서 진행을 하고 인구 통계는 풀어놓다가 이제 유입이라든지 클릭 뭐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네. 어느 정도 집행했을 때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은 특정 연령대랑 성별대로 좁힌다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진행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품은 아예 처음부터 지정 연령대랑 성별대를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품 자체 특성이 뚜렷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천천히 좀 메모장에 한번 써주실까요? 다른 제품에 따라서 연령대와 성별을 좀 파악을 하는데 이것도 제품마다 결국에는 연령대와 성별이 데이터 잡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뭐 마케터 개인의 노하우도 있겠지만은 뭐 실제 다른 뭐 SA 광고라든지 다른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만의 조금 노하우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좀 쌓아놓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 연령대랑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어떤 소재로 노출을 시키고 어떤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효율이 많이 다르게 나와요. 네. 일단은 그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일반형이랑 반응형 배너 광고로 나뉘어지는데 그쵸. 일반형은 아시는 것처럼 아마 리사이징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네. 유튜브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 한계가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쵸. 근데 고정형이니까. 네. 반응형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사이즈 이제 소재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제목이랑 설명 문구들을 다 기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 그 이미지와 설정한 문구와 제목과 설명들이 조합돼서 노출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상 일반 배너 광고보다는 반응형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일단 저는 반응형 배너 광고랑 영상 캠페인 두 가지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반응형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영상에 비해서 텍스트 사용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범퍼 헤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텍스트 활용할 수 활용하는 있는 게 부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소구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이나 프로모션, 사전 예약 같은 배너들을 활용할 때는 반응형 배너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고 네. 요즘에 G마켓에서 가전제품 그쵸. 브랜드들이 할인하니까. 엄청 네. 입점이 돼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예약 유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이미지나 사전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배너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미지 배너로도 활용을 하고 동영상 소재로도 좀 활용을 하시나요? 네, 프로모션 그쵸. 같은 경우도 네. 미리미리. 맞아요. 근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배너랑 영상이랑 좀 다르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할인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영상 캠페인마다 취급할 수 있는 영상 길이가 있죠. 다르고 예, 예, 그리고 텍스트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링크 첨부가 가능한 캠페인도 있고 불가능한 캠페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뭐 사용자 후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출시 브랜딩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업체 내에서 온라인 광고로서의 영상 소재도 있지만은 뭐 모델 써서 이제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영상도 불러와서 보통 그렇게 네, 그런 뭐 거는 트래픽이나 저는 브랜딩 목적으로도 많이 맞아요. 진행하고. 브랜딩 목적으로 해서 저는 봄퍼헤드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사용자 후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피드나 아니면은 그냥 전환 캠페인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반응형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조금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지만은 네. 고정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이미지가 사실 고정형 배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확실히 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형 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쵸. 일반형.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반응형에 비해서 이제 유튜브 지면에 노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소구점이나 제목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되는데 반응형은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그 두 개 캠페인으로 동일한 소재로 돌렸을 때 훨씬 더 반응형이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주분들 GDN 진행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반응형으로 안내를 드리고 반응형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캠페인은 몇 개씩 진행을 하세요? 그거는 되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인사이트가 없는 신제품이 만약에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뭔가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을 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성별과 모든 연령대를 다루는 제품이라면 성별이랑 연령대로 좀 분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또 다시 좁힌다거나 해서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 쪼개서 저는 되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그 제가 계속 성별이랑 연령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인구 통계적인 타겟인 거고 뭐 관심사라든지 아니면은 잠재 고객 세그먼트 활용해서 뭐 키워드라든지 특정 키워드, 특정 웹사이트, 특정 어플 등을 사용하는 타겟들을 특정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사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자사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유형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한테 저희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사몰이든 뭐 외부몰이든 아니면 경쟁사 웹사이트든 그거를 이제 특정 웹사이트를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한테 그 노출을 시키거나 네. 어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가전제품은 아닌데 제가 뷰티 업종도 지금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나 어플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쵸. 뭐 네. 지그재그 여성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지그재그, 브랜드여서 지그재그나 올리브영 어플을 좀 타겟하면서 신제품이라든지 뭐 프로모션 진행할 때는 그렇게 타겟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잠재력 세그먼트를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그냥 일반 타겟 설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 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정 앱을 이제 세그먼트 활용해갖고 좀 넣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좀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예요. 그럼 그 커뮤니티 내 자동차 이제 관련된 그쪽 게시판에만 이제 조금 세그먼트를 하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또 상세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플별로 진행했을 때 물론 연관성 있지만 효율이 없으면은 조금 가끔씩은 저도 끄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조금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그 어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계정인 거죠. 그쵸. 그거는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어플 만약에 타겟하시면은 뭐 보배드림이라든지 아니면 헤이딜러 이런 그쵸. 중고차 어플이라든지 시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플들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냥 따로 캠페인을 파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플 타겟팅을 했을 때 그 모수들이 많이 그쵸. 방문하고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라 가습기를 팔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광고가 나을까요? 검색 광고는 경쟁이 너무 세서요. 네, 맞아요. 이게 가습기나 뭐 제품 유형 같은 키워드는 진짜 입찰가가 너무 비싸죠. 그쵸. 그리고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SA로 파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SNS보다 저는 구글 반응형 광고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단은 그 구글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지면도 굉장히 많고 제 생각에는 네이버 GFA나 카카오마트보다 잘 세팅만 하면 CPC도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하철만 타도 그냥 남녀노소 나이 불문 다 유튜브로 그쵸.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뭐 유튜브. 살려고 하시면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사시고 해서 요즘은 그리고 네이버에서 구글로 검색 그 점유율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글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도행 광고로 사실 예산 자체가 많으면은 SA 광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은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뭐 다른 쪽으로 브랜딩 해갖고 유도하는 것도 괜찮고 물론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 사실 이 자사의 세팅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아까 말씀 주셨던 SNS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뭐 광고를 진행을 하지 않지만 SNS 그 계정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제 좀 상세 페이지 좀 잘 꾸며놓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된다면은 GDN 광고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댓글에 SA 검색 광고는 굉장히 너무 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창빈 씨도 검색 광고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쵸. 제가 검색 그- 광고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 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같은 경우가 검색 광고는 거의 전쟁터죠.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하고 하도 입찰가 많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고 그 업체들끼리도 사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 써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잠재 고객, GDN은 잠재 고객, 세그먼트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 검색 광고, 그리고 뭐 서칭 뷰, 부검,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까지 해놓을게요. 그리고 쇼핑, 그리고 파워링크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눈다면은 네. 예, 실제로 뭐 중요도까지는 뭐 업체나 아니면 제품에 따라 중요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제가 쓴 것의 흐름으로 살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신제품 검색 광고는 모바일 기준으로 입찰 딱 2개 구자가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키워드만 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검색을 우리가 딱 했을 때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보는데 이 모바일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일주일 동안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가 제일 그러니까 경쟁이 제일 세고 그리고 뭐 노출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다들 그걸로 프로모션이라든지 업체들마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으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는 모바일에만 노출이 되는 거고 서칭뷰는 이제 좀 PC 쪽에서 노출이 되는데 서칭뷰는 이제 구조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PC라서 그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노출이 많고 이제 PC다 보니까 이제 영상 소재를 좀 크게 넣고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제품 검색 광고하고 서칭뷰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PC 같은 경우도 뭐 서칭뷰 같은 경우는 아까 GDN이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 뭐 영상 광고로 이제 노출을 하는데 그 영상 광고에 대한 모델이 있거나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은 확실히 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 소재가 사실 부족하다면은 서칭뷰를 뭐 엄청 공격적인 입찰로 진행하는 거는 고려하고 이제 진행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뭐 질문 보자면은 펫 드라이룸을 판매하겠습니다. 월 예산 1,000만 원이면 어떤 매체를 얼마씩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브랜딩이 우선이신지 뭐 어떤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모든 광고주분들께 여쭤보면은 그쵸. 다 무조건 전환이죠 라고 말씀을 주시긴 한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일단은 신규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는 좀 브랜딩 광고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가가 비싼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 바로 메인 키워드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많은 CPC가 좀 저렴한 DA 광고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GDN 같은 반응형 네 맞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리타겟팅 중요합니다. 그렇죠. 객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GDN이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GDN이라든지 네트워크 배너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와 동시에 그 모수들을 활용해서 리타겟을 이제 진행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면은 말씀 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브랜딩이나 아니면 예산이 사실 예산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쟁사 키워드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시장 경쟁도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뭐 검색 광고도 진행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솔직히 그 경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그쵸.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확실한 목표 KPI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아까 신제품 검색 광고하고 서칭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원래 대행사 계정을 통해서 입찰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입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바뀌었고 그 검색 광고 계정에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많은 키워드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대행사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서칭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행사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요 입찰을 하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한 게 뭐 아시다시피 입찰에 떨어지면은 그 기간 동안은 아예 광고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사랑 어떻게 입찰을 하느냐도 사실 그전 데이터랑 어느 정도 이 경험은 있으면은 최대한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같은 경우는 대행사 계정을 통해서 다 입찰을 진행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신제품 검색 광고는 뭐 광고 계정을 통해서 할 때 소재에 대해서 먼저 검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진 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재를 먼저 예전에는 입찰을 하고 나서 소재를 등록을 해도 되는데 이제는 소재를 등록해서 승인이 나야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소재하는 데에서 조금 놓쳐버리거나 신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 이전에 조금 진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기한을 못 맞추면은 아예 입찰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일정 분배를 확실하게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실제로 저도 이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엄청 부랴부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진행할 때 랜딩 페이지는 자사몰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오픈마켓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진행할 때
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미리 권한을 받아놔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사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도 그쵸. 이전에 진행했을 때 맞아요. 랜딩 페이지를 아예 오픈마켓으로 걸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아예 넘어가고 뭐 각 오픈마켓 따라 이제 프로모션하는 일정 있잖아요. 뭐 빅스마일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광고를 몰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나 신제품 검색 광고 등에서 URL을 넣을 때 한시적으로 이제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사에서 직접 그쪽 MD랑 연락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걸쳐서 한다 그러면은 사실 페이지 권한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BC 채널 등록이 안 되고 URL 넣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소재 다 만들어놨는데 아예 안 돼서 광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같은 경우는 미리 소재를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되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직접 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되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그래도 우리 그 브랜드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뭐 URL 넣는 건 조금 더 자유롭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 걸어놓고 실제로 그 뭐 신제품 검색 광고, 서칭뷰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같이 뭐 한 결대로 이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요게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에세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네. 브랜드 검색이랑 서칭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쇼핑 검색이랑 파워링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메인 키워드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가영대님께서도 운영을 해보셨지만은 키워드 이게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광고를 못 하잖아요. 검색 광고는. 네네네. 광고주가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GDN 같은 경우도 다른 쪽으로의 전환하고 뭐 이제 브랜딩을 또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 검색 광고는 사실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가전은 예산이 딱 이게 예산이라는 건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뭐 30만 원에 팔던 제품을 갑자기 뭐 할인을 해서 20만 원에 팔면은 그때는 반응이 좋겠죠. 근데 20만 원에 이제 할인을 했었던 걸 다시 30만 원 계속 팔면은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사실 안 사거든요. 왜냐면은 디지털 가전은 보통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 원짜리 제품들도 맞아요.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프로모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일정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좀 태우고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사실 많이 합니다. 어떠한 업체든지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쇼검하고 파워링크 다 광고 진행하는 거 좋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하고 세팅을 뭐 나누고 타겟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제 스스로의 이제 뭐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그 해당 제품의 경쟁사를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은 일정에 따라서 프로모션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든지 아니면 그때는 예산을 뭐 경쟁을 붙어가갖고 예산을 많이 태워놓는 거에 대해서 광고주랑 논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조금 일정 피해가면서 아예 예산 일정을 잡아서 태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거죠. 상시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 프로모션 있을 때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예산 많으면은 계속 상대는 그쵸. 그게 제일 좋죠. 사실. 맞아요. 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전기장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소구해서 광고하려면 DA가 낫겠죠? 그쵸.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전기장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뭐 물장판도 있잖아요. 따뜻하게. 예. 네. 물장판 네.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그거 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뭔가 전기장판과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소고점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브랜드만의 특별한 장점이라든지 강점 뭐 이런 것들을 소고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SA보다는 DA를 활용하시는 게 네. 훨씬 더 그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DA 중에서도 되게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배너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온수매트 맞아요. 죄송해요. 물장판 물장판이라고 말씀해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 온수매트. 네, 죄송합니다. 온수 매트. 그쵸. 온수매트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온수매트 쪽으로 광고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요즘에는 온수매트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뭐 전자파가 안 나오든지 이런 상세 키워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온수매트라고 검색하지 무슨 특성이 있는 온수매트라고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핑 검색에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빅 키워드로 그냥 온수매트라든지 전기장판을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입찰가라든지 경쟁사한테 밀리거나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저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쇼핑 검색에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정된 예산이라면 아예 특성으로 이제 조금 키워드를 발굴해갖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키워드에서만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가져가자. 그러니까 제품 특성이 만약에 그거에 맞는다면은.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DA 광고를 하고요. 그렇죠. 온수매트. 네. 근데 저처럼 물장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쵸. 물장판으로 검색. 키워드 뽑으실 때 물장판도 같이 해주시면 저는 뭐 사실 다 다른 거니까.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누던 것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어쨌든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진행할 때 좀 탄력적으로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벤트 진행할 때 좀 진행을 하면은 결감도 될 뿐만 아니라 조금 할인 소구 포인트로 구매율이 조금 전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 경쟁사 경쟁 뭐 일정 등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각 업체별로 그 디지털 가전은 특히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 기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그 소재를 잘 짜서 DA 광고를 하고 그걸로 이제 예산 내에서 이제 뭐 이제 SA 광고로서 전환을 일으키고 사실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GDN 광고라든지 검색 광고 말고도 네이버 GFA에서도 정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모션으로. 맞아요. 그 리빙 쪽에도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쪽에서 유입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행을 했었는데 음식물 처리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걸로 진행하세요? 스마트 채널 아니면 메인 밴드 어떤? 저는 요즘에 카탈로그 광고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원래 기존에 이제 다는 불가능했는데 요즘 베타로서 광고가 떠서 그 GFA 자체 내에서 프로모션으로 뭐 메인이나 이런 네이티브 광고로도 많이 넣기도 하지만은 카탈로그 광고는 거의 상시로 켜놓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리타게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전환을 뽑아내면 그만큼의 뭐 예산을 확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카탈로그 광고를 기존으로 치고 이제 시즌별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저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져가지고 사실 온수매트도 많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점점 GFA를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해요. 프로모션으로 실제로 말씀 주셨던 것도 마침 그 시즌에 맞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GDN 광고는 사실 고려는 했지만은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세그먼트 설정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말고도 카카오나 구글 쪽도 키워드 광고 그리고 각종 이 배너 광고가 있지만은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혹시 해당 관련해서 정말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 아래쪽에 양쪽에 이제 번호로 저희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